당신은 또다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밤만 벌써 4번째입니다. 방광이 가득 차 있고 어둠 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며 반쯤 잠든 채로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갑니다.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단 하룻밤도 푹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한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일어설 때마다 낙상 위험이 40%씩 증가합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상승합니다. 심장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면 당신 나이의 고관절 골절은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될 확률이 70%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수면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삼성의료원과 강남에 있는 제 개인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생선 문제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박 씨라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밤마다 소변을 보러 6번씩 일어나셨습니다. 6번입니다. 2년 동안 90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따님은 어머니가 쓰러지실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박 씨는 모든 약을 다 써보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 물을 제한하는 것도 해보셨습니다. 골반적인 운동도 해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이고 지쳐 있었으며 희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방광은 괜찮았습니다. 신장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하나에서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밤 동안의 바소프레신 수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소프레신은 수면 중에 뇌에서 분비되어 소변을 농축하고 생성을 줄이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깨지 않고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잘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분들은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밤중에도 낮 12시와 똑같이 빠르게 방광이 차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특정 오메가3 지방산을 저녁 시간에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바소프레신 생성을 회복하도록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물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생선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선이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중요합니다.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박 씨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방광 조절의 생선이라니? 하지만 그분은 시도해볼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1일 만에 밤에 6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주 만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마침내 자신답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증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호르몬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3가지 종류의 생선이 가장 효과적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체에 필요한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조리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정확한 시간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소프레신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선과 함께 반드시 먹어야 하는 2가지 흔한 음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담당 의사가 왜 이 연관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해해야 합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비뇨기과 의사들이 약물 처방이나 수술 권장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접근법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연구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서양의학이 무시하는 한국과 일본의 임상저널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밤새 푹 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친 것이 아니라 상쾌하게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독립성과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3번, 4번, 심지어 5번씩 일어나십니까?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몇 번이나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까? 만약 답이 1번 이상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밤에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제대로 작동을 멈췄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수면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강남 근처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15명에서 의미명의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지쳐서 절박해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십니다. 수년 동안 밤새 푹 자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물 마시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출하기 전에 모든 공중 화장실 위치를 파악해 두신다고 합니다. 창피해서 손주들 방문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간 빈뇨는 단지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갈 때마다 낙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작년 한국에서 4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야간 낙상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고관절 골절, 두부 외상, 그리고 우리 나이에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매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은 독립적이었던 환자분들이 새벽 3시에 한번 넘어진 후 휠체어를 타고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자녀들은 당신을 걱정합니다. 밤새 여러 번 일어나시는 것을 듣습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을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고 당신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문제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단지 노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남성이라면 방광이 약하거나 전립선이 비대해졌다고, 여성이라면 골반저가 약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지럽게 만드는 약을 처방할 것이고 구강건조나 변비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런 약들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증상을 조절하려고 할 뿐입니다. 2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 끝에 저는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방광이 아닙니다. 바로 호르몬, 특히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신장이 소변을 덜 만들도록 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 호르몬 생성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신장은 밤새도록 마치 낮은 것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여기 획기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저는 특정 생선을 특정 시간에 특정 방법으로 먹으면 밤 시간 바소프레신 생성을 최대 70%까지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물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그냥 특정 생선을 올바르게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완전히 지쳐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6번씩 깨셨습니다. 6번이나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아니까 잠자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딸분이 어머니가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복도 전체에 야간등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모든 약을 다 써보셨습니다. 몇 주 이상 효과가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에게 제 생선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2주 만에 밤에 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새벽 5시쯤 딱 1번만 깨셨습니다. 추후 진료 때 오셨을 때 실제로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삶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시간마다 화장실 찾을 걱정 없이 부산에 계신 손주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됐다고요. 밤에 드디어 잠을 자니까 낮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도구만 주면 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선이 그 고된 밤들에 맞서는 무기가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한 가지 특정 사항을 항상 확인합니다. 지난 30일간의 저녁 식사 패턴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할까요? 야간 빈뇨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의 92%가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점심에 단백질을 드십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배분 오류 때문에 몸이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실제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밑 부분에 있는 작은 기관인 뇌하수체가 바소프레신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장에게 속도를 늦추고 소변을 농축하고 밤새 잠을 잘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이 바소프레신 생성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전에 만들던 양의 30%만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2번, 3번, 4번씩 깨는 것입니다. 신장이 쉬라는 신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선이 기적이 됩니다. 특정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의 특별한 조합이 들어있어서 바소프레신 생성을 직접 자극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먹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6세 박 여사님을 치료한 후 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진료실에 지쳐서 오셔서는 울면서 3년 동안 2시간 이상 연달아 잔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밤에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라고 애원했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굴욕감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에 뭘 드세요? 밥, 김치, 가끔 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심에 고기를 조금 드신다고요. 즉시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에 바소프레신을 생성할 원료가 몸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6시 30분에 고등어나 연어 120g을 찜이나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가볍게 팬에 구워서 드세요. 여기에 아보카도 정확히 반쪽과 생호두 한 줌을 함께 드세요. 이 식사 전 2시간, 후 1시간 동안은 다른 것을 먹지 마세요. 이 식사와 함께 미지근한 물 한 컵만 마시세요. 3주 후, 박 여사님이 오전 10시에 전화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또 우셨는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육업 시간을 쭉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셨고 중간에 깨지도 않으셨다고요. 딸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밤에 2번이나 확인하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과학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아보카도와 호두의 건강한 지방과 결합되어 호르몬 생성을 위한 완벽한 구성 요소를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식사를 정회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활동 시간에 몸이 소화해버려서 효과를 낭비하게 됩니다. 저녁 9시에 먹으면 너무 늦습니다. 바소프레신 시간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생선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어야 합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청어, 대구나 틸라피아 같은 흰살 생선은 안 됩니다. 오메가3 농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튀기면 안 됩니다. 생선을 튀기면 호르몬 생성을 촉발하는 특정 지방산 사슬이 파괴됩니다. 빈 칼로리와 산화된 기름만 남게 되어 실제로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지금 아랫배를 만져보세요. 치골, 바로 위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약간 부어있거나 아픈가요?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광입니다. 밤마다, 해마다 계속 차고 비우기를 반복해서 생긴 염증입니다. 제가 드리는 생선 요법이 치유할 것입니다. 이 염증을 45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꿔줄 정확한 생선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8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함께한 임상 연구를 통해 얻은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단 하나의 세부사항이라도 잘못되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의 기초는 수면 중 과도한 소변 생성을 멈추게 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밤에 바소프레신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이 생성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영양 섭취 시간을 통해 되돌릴 수 있는 결핍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리 연구팀이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을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특정 보조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여러분의 몸은 바소프레신 생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생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적을 위한 가장 강력한 3가지 생선은 고등어, 정어리, 연어입니다. 특히 살코기가 아닌 지방이 많은 부위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 농도가 높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고등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추천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크기에 제대로 준비된 고등어 한 조각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호르몬 반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선을 잘못 조리하여 활성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생선을 절대로 튀기면 안 됩니다. 높은 열은 오메가3 지방산을 산화시켜 바소프레신 생성에 쓸모없게 만듭니다. 튀김옷을 두껍게 입히지 마십시오. 과도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상승시켜 실제로 야간 배뇨를 증가시킵니다. 올바른 조리 방법은 간단한 찜 또는 17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부드럽게 굽는 것입니다. 방금 익을 때까지 12분에서 15분 동안 찌십시오. 소량의 천일염, 후추, 신선한 레몬즙으로만 간을 하십시오. 레몬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선한 레몬즙의 비타민C는 오메가3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여러분의 몸이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이 생선과 함께 먹는
보조 음식들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 방법이 일반적인 식이조언과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생선을 정확히 2가지 보조 요소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첫째, 삶은 흰 콩이나 병아리콩 1컵입니다. 이것들은 뇌에서 바소프레신 합성을 촉진하기 위해 오메가3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특정 아미노산, 특히 트립토판과 글리신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생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생것이거나 살짝 익힌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신장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과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밤에 여러 번 깨게 만드는 방광 자극을 예방합니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완전한 식사를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먹어야 합니다. 더 일찍도 안 되고 더 늦어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바소프레신 생성은 밤 10시경에 자연스럽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러한 영양소를 처리하고 활성 호르몬 전구체로 전환하는데 정확히 3시간에서 4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영양소가 생성 시간 전에 대사됩니다. 너무 늦으면 제때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식사 후 저녁 8시까지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바소프레신 수치라도 밤 9시나 10시에 마신 차나 물로 가득 찬 방광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커피도 녹차도 에너지 음료도 안 됩니다. 카페인은 신장의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최대 8시간 동안 차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성하려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저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이 제 환자의 72%에게서 2주 이내에 야간 뱃뇨를 제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물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에 간단하고 목표가 명확한 영양 섭취입니다. 이것이 증상을 쫓는 대신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먹어야 할 생선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들이 밤마다 계속 고통받으며 소변을 보기 위해 3번, 3번, 4번씩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생선은 고등어입니다. 아무 고등어나가 아니라 특히 신선한 고등어, 절대 냉동된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고등어가 냉동되면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기 시작하고 48시간 이내에 효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가 온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소프레신 생성을 조절하는 뇌의 일부인 시상하부에서 특정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시장에서 신선한 고등어를 사십시오. 그날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늦어도 6시 30분까지 그것을 드십시오.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가장 깊은 수면 주기 전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쉬어야 할 때 소화기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이것이 전체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찌십시오. 튀기지 마십시오. 기름을 두르고 굽지도 마십시오. 찜은 오메가3 구조를 보존하고 실제로 방광 내벽을 자극하는 최종 당화산물의 형성을 방지합니다. 고등어 위에 썬 생강을 올려 정확히 1~2분 동안 찌십시오. 생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강에는 수면 중 방광목 근육이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염증을 줄이는 진저롤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생선은 멸치입니다.
한국 시장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작고 마른 멸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2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마른 멸치는 1회 제공량당 800mg이 넘는 극도로 높은 나트륨 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나트륨은 방광으로 물을 끌어당기고 밤에 깨어나는 것을 보장합니다. 물에 담그면 나트륨의 60%를 제거하면서도 칼슘과 오메가3의 효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에 담근 후에는 완전히 물기를 빼고 마른 팬에서 3분간 살짝 볶아주세요. 저녁 식사 때 고등어와 함께 정확히 한 줌, 약 20g 정도를 드세요. 이제 세 번째 생선인데 이건 모든 분들이 놀라십니다. 명태입니다. 특히 북어, 즉 추운 겨울 공기에 자연 건조된 명태를 말합니다. 명태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매우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방광벽의 배뇨근을 강화시킵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고 뇌에 비워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북어를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먼저 찬물에 하룻밤 담가서 불린 다음날 아침에 손으로 찢어서 맑은 육수에 30분간 끓여야 합니다. 이것은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 드세요. 타우린이 완전히 흡수되어 잠들기 전에 체내에 자리 잡으려면 6시간에서 8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함께 작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합이 있습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고등어와 멸치를 드실 때 중간 크기의 토마토 하나를 4등분해서 천일염을 약간 뿌려 함께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오메가3 흡수를 최대 300%까지 활성화시킵니다. 토마토 없이는 생선 효능의 절반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규칙 하나.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작은 컵으로 한 잔 이상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오래된 습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꼭 뭔가를 마셔야 한다면 세 모금만 작게 마시되 각 모금을 삼키기 전에 입에 10초간 머금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적은 양의 수분으로도 만족하도록 훈련됩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14일 동안 따라하세요. 5일째 되는 날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이 생선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단계 중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단지 생선을 잘못된 온도에서 조리했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생선은 반드시 저녁 5시 30분에서 합입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더 일찍도 안 되고 더 늦게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이 바로 몸이 바소프레신을 생성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밤에 신장이 너무 많은 소변을 만들지 않도록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생선을 너무 일찍 먹으면 바소프레신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오메가3 지방산이 대사되어 버립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느려져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있었는데 매일 고등어를 드셨지만 점심때 드셨습니다. 지쳐서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여전히 밤에 4번씩 깨셨어요. 생선 식사 시간을 저녁 6시로 바꾸자마자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밤새 푹 주무셨어요. 둘째, 조리 방법입니다. 생선은 반드시 찌거나 부드럽게 데쳐야 합니다. 절대 튀기면 안 되고
고온에서 굽지도 마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에 고온을 가하면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바로 그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지방산이 산화되어 쓸모없게 되고 때로는 해롭기까지 합니다. 조리의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70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를 정확히 비분해서 15분간 찌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살이 쉽게 부서지되 여전히 촉촉해야 합니다. 건조해 보이면 너무 익힌 것이고 효능을 잃은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인데 생선을 정확히 2가지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크기로 삶아서 시론으로 식힌 감자 1개입니다. 왜 이 2가지 음식일까요? 아보카도는 칼륨과 추가 건강 지방을 제공해서 몸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생선과 함께 충분한 지방이 없으면 장이 그 성분들을 제대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감자는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이 특별한 종류의 전분은 장내 유익균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이 균들이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이 신장에 직접 신호를 보내 밤에 소변을 더 효과적으로 농축하도록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초의 어르신을 치료한 후 이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생선을 올바르게 적절한 시간에 제대로 조리해서 드셨지만 여전히 밤에 3번씩 깨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생선을 혼자 흰쌀밥과만 드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보카도와 식힌 감자를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죠. 2주 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을 쭉 주무셨대요. 넷째, 섭취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150g의 조리된 생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손바닥 크기의 카드 한 묶음 두께 정도입니다. 너무 적으면 충분한 오메가3를 얻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면 몸이 모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과잉분이 실제로 염증을 만들어 방광 자극을 악화시킵니다. 다섯째, 이건 놀라우실 텐데 이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어떤 액체도 마시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선을 먹은 직후 물이나 차를 마시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희석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1시간을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는 마셔도 되지만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만 마시세요. 저녁에는 절대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 5단계가 함께 완전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를 잃게 됩니다. 효과의 70%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방법의 6번째 핵심 단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올바르게 해온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기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평생 동안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라는 말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의사들이 수분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라는 기사를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조언이 여러분께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젯밤에 소변을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2번? 3번? 4번?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낮 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바소프레신 호르몬, 즉
수면 중에 소변을 농축하고 소변량을 줄이라고 신장에 지시하는 호르몬은 해가 질 때 자연스러운 생성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시작된 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중요한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이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저녁에 계속 물을 마신 환자들은 30%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6시 이후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한 환자들은요? 단 2주 만에 야간 배뇨가 70에서 80% 감소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액체의 마지막 한 모금, 그러니까 물, 차, 국, 심지어 수분이 많은 과일까지 저녁 6시 이전에 마셔야 합니다. 6시 30분이 아닙니다. 6시 15분도 아닙니다. 6시가 절대적인 마감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입술이 액체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이 마르지 않을까요? 탈수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강남에서 저녁 진료 시간에 최 씨라는 74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밤 6번씩 일어나셨습니다. 6번이나요. 부인은 너무 방해가 되어 따로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전립선암일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여행을 포기하셨습니다. 화장실이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 창피해서 손주들 방문도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6시 이후 모든 액체를 중단하십시오. 그분은 제가 미쳤다라는 듯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50년 동안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셔왔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그것이 밤에 6번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까? 그 질문이 그분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정확히 제 지시를 따르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에 3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새벽 5시까지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진료실에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아내 옆에서 잡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안도 아닙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신장에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바소프레신 생성은 방해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합니다. 입이 마르다면 처음 3일에서 4일 동안 몸이 적응하는 동안 그럴 수 있는데 물로 입을 헹구고 뱉으면 됩니다. 삼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방광에 수분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입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계에 이 시간을 표시하십시오. 6시는 물통금 시간입니다. 생명이 달린 것처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정말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단계들이 밤에 5번 지쳐서 일어나는 것과 해가 뜰 때까지 평화롭게 자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선택하는 생선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찬물 생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고등어, 연어, 정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이 생선을 먹어야 합니다.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요. 이 특정 시간대는 몸의 자연스러운 바소프레신 생성 주기와 일치합니다. 바소프레신은 수면 중에 소변을 농축하라고 신장에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취침 시간 전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너무 늦으면 소화기관이 호르몬 조절을 방해합니다. 둘째, 양은 정확해야 합니다. 조리된 생선 120g이 필요합니다. 대략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입니다. 이것보다 많으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것보다 적으면 필요한 호르몬 반응을 유발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양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처음 몇 번은 무게를 재십시오. 셋째, 조리 방법은 절대적으로 협상할 수 없습니다. 생선을 찌거나 구워야 합니다.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튀긴 생선은 항염증 오메가3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는 염증 유발 화합물을 도입합니다. 천일염만 넣고 간장은 넣지 마십시오. 간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야간 갈증과 소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흡수를 높이기 위해 생강 조각과 함께 찌십시오. 넷째, 이것이 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생선과 함께 2가지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삶은 달걀 하나와 데친 시금치 반컵입니다. 달걀은 몸에서 오메가3 전환을 활성화하는 셀레늄을 제공합니다. 시금치는 방광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근육벽을 강화합니다. 이 2가지 동반 식품이 없으면 생선만으로는 30%의 효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완전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하세요. 당연하게 들리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물이나 차를 계속 마시거나 약을 먹으면서 물 한 컵을 가득 채워 드십니다. 10시에 주무신다면 마지막 음료 섭취는 늦어도 8시까지여야 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도 포함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수박도 오렌지도 드시지 마세요. 여섯째, 제가 지금 알려드릴 방광훈련 운동을 실시하세요. 매일 저녁 9시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더라도 화장실에 가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그런 다음 서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골반 근육을 5초간 수축하세요. 5초간 이완하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방광이 밤새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도록 재훈련시킵니다. 일곱째, 잠들기 전 15분 동안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발판이나 다른 의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누웠을 때 다리 아래쪽의 수분 저류를 몸이 미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없이 바로 누우면 다리의 수분이 재분배되고 신장이 밤새도록 이를 처리하여 방광을 반복적으로 채웁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약속보다 더 크게 말해줍니다. 밤에 4번, 5번, 6번 깨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장거리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존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이 다음 주가 되고 다음 달이 되고 내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당장 편안한 수면을 되찾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올바른 방법으로 생선을 드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이 7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르세요. 필요하면 적어두세요.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밤새 잘 자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래야 건강에 전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해받지 않는 수면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녁 식사로 어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먼저 드셔보실 건가요? 그리고 몇 시에 드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일로 힘들어 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